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퇴근길 조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은 이제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 이런 제목을 많이 볼 수 있죠. 외국인이 완벽하게 돌아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따 수급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넘어가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9일이죠. 9일 날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아마도 빠르면 5월 말인데 이 친구들 여유 있게 한 6월 초 정도로 잡겠죠. 6월 초 서로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함께 이제 5월 옵션 만기일, 아니 뭐 4월 옵션 만기일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벌써 뭐 5월을 준비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크게 뭐 우려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21선 조정 정도 내려왔다. 26,100포인트까지 1차 목표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돌파 못한다. 여기를 돌파하려면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호재가 들려와야 된다. 협상이 타결됐다든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때부터 3월 말 4월 초 요때부터 뭐 가능성에 대해서 엿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4월부터는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4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4월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26,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다. 얘네도 역사상 최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시면은 26,951포인트인데 뭐 안착은 못했었죠. 안착은 뭐 그래도 700포인트 넘어가면 되는데 어찌 됐던 뭐 코앞이잖아요. 지금 얘는 얼마 남지도 않았다. 1%도 안 남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미증시는 여전히 강하다. 약간 조정받은 거 요건 쉬어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좀 잠깐 쉬는 정도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26,100포인트만 유지해주면 된다. 자,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게 다 잘 나왔죠. 우리가 안 나왔지 얘네는 잘 나왔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뭐 저항이나 뭐 이런 목표치가 있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꾸준히 가고 있어요. 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7,500포인트 정도까지 1차 목표치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그냥 도달하자마자 바로 넘어갔죠.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지 받는 듯하다 한번 이탈. 하지만 3일 안에 제일 강한 거예요. 3일 안에 회복되는 거는 이건 제일 강한 거예요. 빠르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일 안에만 회복해줘도 증시가 괜찮구나,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약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워낙 좋아서 상승하다가 한 번 정도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한 것 같아요. 나스닥은 기존에 팡이 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그 넷플릭스, 엔비디아, 처음에 엔비디아였다가 넷플릭스로 바뀌었어요. 얘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뭐 구글 이렇게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보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SNS 포하냐 어쩌냐 해서 페이스북이 주도주에서 제외가 됐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 그냥 엔비디아 다시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일단은 얘는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껴넣습니다. 그래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요 첫 번째 뭐 애플 넣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넣는다고 치면 되겠죠. 그리고 구글 그대로 있고, 여기서 페이스북하고 이제 넷플릭스가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요즘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있다. 전에도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마가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지금은 주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들은 중요하니까 이쪽을 다시 한번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230, 2220 요 사이 구간을 유지해주면은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여기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환율 영향이 있었죠.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수출주들이 환율 효과를 받아서 예를 들면은 뭐 소나타가 해외에서 3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2,8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단위도 바뀌고 했는데 가격 고민되고 했었는데 요걸 사볼까?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뭐 갤럭시 S10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한 9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좀 더 메리트가 생기겠죠. 뭐 요런 효과는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주에는. 근데 급등해서 올라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급등 확 올라간 다음에 오늘 그렇게 크게 안 밀렸잖아요,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마이너스 2.5원. 그동안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럼 수출주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많이 팔리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일단 해외에는 우리나라 제품을 여러 명이 갖고 있어야지 그것도 누군가 들고 있으면 그거 자체도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 팔았죠. 마케팅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주에는 좋아요. 그 현기차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2009년에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2009년에 이제 GM이 파산보호 신청할 정도로 어려워질 때 현기차가 환율이 그때 뭐 1,600원 이렇게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팔아먹고 1,400원대까지도 뭐 천천히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보고 이제야 뭐 1,100원 된 거죠.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수출주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냥 뭐 100%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생각보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BMW 자동차를 사는데 6천만 원이냐 5,500만 원이냐 차이예요. 6천만 원이면 고민하다 5,500이면 어이구 당장 사겠다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이 떨어진 거야, 가격이. 환율 때문에. 그러면 당장 사야겠네. 이런 욕구가 충동 구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올라왔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2175포인트 여기 흔들기 나온 다음에 여기서 반발 매수만 잘 나오면 이거 문제될 거 없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습니다. 흔들기 나왔고 오늘 강력한 모습 나왔다. 뭐 내일이랑 해가지고 쭉쭉 뻗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무작정 계속 가기는 쉽지는 않다. 뭐 가도 상관은 없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또 이번 주 주중에 뭐 휴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일까지 하고 모레 휴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여기 요 구간에 내일은 요 구간에 걸쳐서 모레 휴일이니까 눈치 또 봐야겠죠.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수요일날 휴장이니까 거래량도 높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왔다 자연스럽게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항 맞고 이렇게 밀렸다 21선 왔다 갔다 하다 갈지 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있다가 뭐 747포인트 여기 지지해주면 좋고 여기서 밀려봐야 740포인트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코스피로 치면 2175포인트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가 여기서 강하게 이탈을 해서 회복을 빠르게 못하면은 2120포인트 아래쪽 2110포인트 아니 710포인트 아래쪽 710포인트대를 다시 봐야 될 수 있다. 이제는 한 72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선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이거를 연장을 안 해놨는데 여러분도 대충 이렇게 보면은 720포인트 위잖아요. 720포인트대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740에서 회복돼서 오늘 750까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21선 회복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목표치는 이제 780
80을 넘어서 790까지도 이제 열어놓겠죠. 그러면 이제 800포인트 도전을 한 해 만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밀릴 때도 환율이 저렇게 급등하는 건 좋지 않은데 지가 올라가봐야 1170원은 돌파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뭐 크게 여기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기분은 나쁘죠. 미국 시장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밀리니까 기분은 나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생적 한계예요. 자, 뉴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힘입어 뭐 이제 뭐 상승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외국인이 뭘 샀어요? 예. 30억 1억만 사도 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외국인 안 샀어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은 30억이니까 안 산 거고요. 기관이 샀는데 제가 금융투자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이 좀 많다고 했어요. 당연히 중장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썩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수급은 아니다. 코스피 쪽은. 네. 대신 코스피에서 좋았던 거는 선물을 이렇게 사준다는 거는 6월까지. 그리고 옵션은 위쪽은 역시나 막아놓고 있고 아래쪽 살짝 열려 있어서 옵션 포지션은 소폭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샀으니까 이게 포지션이 괜찮은 정도 되는 거지, 중립 이상 정도가 되는 거지, 사실 코스피 주식하고 옵션 쪽만 보면은 단기적으로 썩 좋지 않아요. 제가 아까 5월 옵션 만기일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하고 하루 휴식이면은 목요일 날 나오죠. 그러면은 그럼 5월 2일인가 그러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니까. 자, 5월 2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목요일이죠. 첫 번째 목요일이죠. 자, 두 번째 목요일은 뭐가 있다? 옵션 만기.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열흘도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옵션 만기일이. 뭐 엊그제 한 거 같은데 뭘 또 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4월 초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4월 초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 수급이 유지가 되면 5월까지는 좋을 거다. 5월 만기를 좀 지나서까지는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급이 바뀌었어요. 수급이 바뀌면서 갑자기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시장을 이렇게 한번 누르죠. 요거는 코스피랑 연관되니까. 4월 초에 좋습니다 할 때 잘 올라갔었잖아요. 이때는. 그죠? 요 구간은 잘 올라갔잖아요. 근데 수급이 바뀌고 환율이 변동하면서 갑자기 내려왔다. 근데 2130포인트에서 올라갔으니까 2175포인트까지 그냥 조정받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 양보할 수 없나?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75포인트까지 열어놓으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요만큼 양보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요 구간만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N자형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쭉 돌파하면, 여기 돌파하면 N자형 상승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2250포인트만 넘어가면 되겠네. 얼마 안 남았네. 그렇잖아요. 뭐 지금 이거 뭐 얼마나 남았어. 이거 한 2% 정도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2%만 상승하면은 N자형 이거만 돌파해 주면은 N자형 상승이 나온다고. 어렵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움직임에 상승이 이만큼 나왔는데 조정받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야지 흔들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좀 무섭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저성장 기조가 된다 알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몇 년 전부터 여러분 계속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근데 뭐 새로운 사실처럼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저성장 국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회복되고 해서 내년, 그리고 내년 이후에 한 내후년 정도 늦어도 뭐 제가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해서 판매 제대로 시작되고 전기차 시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반도체에다가 2차 전지까지 하면은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만큼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잘
현재 점유율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긴 한데 판매량이 워낙 급등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안 자동차 판매보다는 제가 현기차를 그렇게 썩 애매합니다라고 하는 게 자동차 내연기관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는 이 기존에 이건 내연기관이라고 할게요. 내연기관 차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203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럼 전기차 판매량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동차 사면은 10년을 타야 되는데 내년이면 2020년이잖아요. 10년 내년까지 정도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9년 탄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지잖아요. 1년 덜 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내연기관 차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는 전환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소차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더 빠르고 더 좋고 막 그 전망이 엄청 좋고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기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전환이 늦었어요. 내부에서 노조랑 싸우냐고 이런 걸 놓친 거야.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판매량 급감하지 노조랑 싸우지 중국 공장 뭐 저러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우니까 미래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제가 볼 땐 그래요. 현대차 관련자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 늦었어요. 이건 팩트예요. 늦은 건 팩트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샀는데 한 3년만 지나도 이제 8년 7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사기 시작한다고 차를. 그럼 뭐가 발전해요? 카쉐어링이 발전해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소카 이런 거 막 엄청 광고하죠. 소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계열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외국엔 뭐 우버가 있고 소카가 있고 뭐 타다 같은 데서 하는 거죠. 타다 이런 거 저도 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카쉐어링이나 이런 대체 상품들 택시의 대체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택시 사장님들은 지금 얘네를 견제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생길 거고 글로벌 추세가 될 거예요. 차를 안 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당분간. 아니면 전기차를 사던가. 근데 전기차 당장은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안 사고 싶어요. 전기차. 제 개념은 그래요. 저는 아직은 안 사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면 사고 싶겠죠. 제가 시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라식 못하고 이제 렌즈 삽입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는 게 더 좋은 기술 기다리고 있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전기차는 안 사고 싶다. 하지만 전기차 사는 사람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다. 차가 꼭 필수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택시 타는 게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차를 무조건 갖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 있죠. 외부 없는 많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기차로 대체가 된다. 요런 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동차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제가 썩 좋지 않게 보고 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양보를 하시고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부분 양보하시고 다시 올라가면은 고점 돌파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사상체육과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지금 베이징에 스티브 무누신하고 이제 미국 무역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름 정말 길죠. 양반들이 가서 고위급 회담 중이에요. 고위급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뭐 이거 내일까지 나오겠어요. 내일 안 나와. 그러면은 근로자의 날 휴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목금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9일날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9일날 해가지고 뭐 도착을 하면은 워싱턴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계속 패턴이 똑같죠. 베이징에서 한 다음 워싱턴으로 넘어가요. 이게 관건이에요. 베이징하고. 이번에는 진짜 마무리 절차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야지 이제 수장들 모여서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역전쟁이 뭐 1차적으로는 합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로 안 끝나고 2차든 3차든 아니면 계속 중간중간 노이즈는 있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큰 건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까지는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 주가를 뉴스에 흔들릴 거예요. 뉴스에 그냥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뉴스, 뭐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뉴스에 흔들리면서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확 나와야지, 확정이 돼야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뭐 뉴스에 의해서 흔들리는 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원래 지난달처럼 수급이 유지됐으면은 5월까지 5월 만기일 이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수급이 변수가 전략 수정 5월 만기일까지는 이 구간에서 헤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 약간 높네 낮네 이러면서 헤매지 않을까 싶어요. 고점을 돌파하기보단 요 구간에서 헤맬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다. 대신 6월까지 조금 더 길어졌죠. 6월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양호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겠느냐. 왜냐? 6월에 합의가 나오죠. 그러면은 정말로 6월에 합의가 나오면은 9월 달 선물을 매수하면서 그 이후에 시장을 대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선상승 나왔으니까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기분 나쁘겠죠. 거기 조정 나면 우리나라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가야 되는데, 예. 근데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어차피 다시 가겠다는 조정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열흘 앞으로 나온 5월 만기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옵션 포지션의 변경이 돼야 된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런 콜옵션 같은 경우 이게 금액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콜옵션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금액이. 그리고 풋옵션 요 구간이 이게 매도가 나와야 돼요. 요 조건이 나와야 돼요. 지금 풋옵션을 쌓아놓은 것들이 좀 있고 콜을 위에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해소가 안 나오면은 우리나라 그 만기일 안에 절대 여기 위에를 못 넘어가요. 이렇게 위에 크게 돌파를 못 해요. 2250포인트 2% 남았는데 저수급이 안 나오면은 여기를 넘어가도 다시 한번 요 2250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점 돌파해서 한번 갈 수도 있겠네 만기일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쉬운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당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근거 있는 이유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는 뭐 삼성전자 최근에 갤럭시 폴드 얘기가 나왔는데도 별로 안 밀렸죠. 크게 안 밀렸고, 제가 4,400원 이하 줄 수 있을 것 같다. 44,000 죄송합니다. 44,000원에서 44,500원. 자, 얘기했던 가격 한번 보세요. 4,000원에서 43,500원까지. 그러니까 이 이하에서는 43,500원 구간 정도까지는 분할로 계속 매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려왔죠.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43,800원. 그럼 매수자리 줬잖아요. 43,000원 이하 줬으니까. 저로의 매수자리가 나왔죠.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자리는 줬는데 44,000원 초반도 괜찮은 자리예요. 근데 오늘 44,000원 아래 저로의 매수자리를 줬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저로의 매수자리를 줬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넘어와가지고 아예 45,000원을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위로 한번 치고 달렸죠. 오늘 지수는 삼성전자가 끌어당긴 거예요.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계속 삼성전자 매수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갤럭시 폴드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갤럭시 폴드가 나와가지고 그 노트 7처럼 노트 7 이제 그 발화 사건 있었잖아요. 배터리 터진 거 기억나시죠? 이때처럼 출시가 된 다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뭐 갤럭시 폭탄이네 어쩌네 하고 그 기내 그 반입 금지, 비행기 탈 때 갤럭시 노트를 꺼놔도 안 돼요. 꺼놓던 어쨌든 반입 금지예요. 아예. 이런 상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출시 전이었고 뭐 이런 폭발 사고가 아니잖아요. 약간 깨진다 이런 건데 내구성 문제인데, 그 액정의 내구성은 어쩔 수 없고 보호 필름만 안 떼어내면 괜찮대잖아요. 힌지 부분 정도가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데 이거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자체에서 이제 고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KH바텍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네. 네. 요 담당하는 분이 회사가 요 KH바텍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랑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소가 되면은 KH바텍 최근에
요 노이즈를 내려온 거 이것도 해소가 되겠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안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 43,500원 구간 여기서 한 2, 3일 줄 줄 알았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뭐 지난주 후반 쪽에는 계속 이제 44,000원대를 초반을 줬다. 그러니까 매수 자리 3일 동안 줬으니까 이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매수 관심 갖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완벽한 자리까지 줬습니다. 44,000원 이하 보시고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루 이틀 매매하려는 거 아니,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궁덩이 들썩들썩 거리고 막 그 뭐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하지 말고 좀 꾸준히 들고 가 보세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꾸준히 들고 가 보세요. 나중에 이 구간이면 한 번 정도는 분할 매도할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듯이, 그리고 다시 사라고 했잖아요. 여기 돌파 못하는데 여기도 또 매수 구간이라고 했죠. 이때 못 잡으신 분들 많다고. 여기 또 매수 구간이라고 알려드리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77,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77,000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두 번 줬는데 뭐 못 잡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8만원 회복하면서 21선 올라타서 나쁘지 않은 횡보를 보이고 있다. 괜찮아요. 하이닉스 바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온 다음에 마이크론 소식, 감산 소식 나온 다음에 올라오고 밀렸다가 올라오고 한번 그거 일부 내줬다가 코스피랑 비슷하죠. 2130포인트에서 올라왔다가 2175포인트까지 내주고 밀렸다가, 그럼 그 다음에 돌파 한 해 만에 하다가 살짝 여기가 2220, 30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요 구간을 여기까지 밀렸다가 결론적으로는 돌파 한 해 만에 지금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이거랑 똑같이 간다면은 225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는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빠르게 돌파하기보다는 미중 무역 합의 나오는 거 눈치 봐가지고 돌파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피 움직임이랑 조금 빠르게 간 것 뿐이지. 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안 내려오고 돌파하자마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근데 이런 식으로 조정받은 것까지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올라온 것도 비슷하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DB하이텍 수차례 강조드렸었는데, DB하이텍 계속 수차례 강조드렸었죠. 그리고 조정 받을 때 여기도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15,000원까지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랑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종목이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15,000원이 1차고 여기 지나가는 목표치인데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데, 결론적으로 한번 밀렸다 갔죠. 만약에 위에서 매도하신 분들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 이쁘게 돌파를 해놔가지고, 거래량 붙여갖고 너무 멋있게 돌파를 해놔가지고 그냥 들고 계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위에 뭐 17,000원 있고 19,000원 있고 2,000원 단위로 보면 되는데 22,000원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2차죠. 1차가 15,000원이었으니까. 1차 15,000원이었고, 이 구간을 얼만큼 잘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19,000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보통 많이 받았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22,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좋아지면. 거기다가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 DB하이텍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기 정도는 끼니까, 세계에서 뭐 탑 클래스는 아니어도 반기 정도는 끼는 순위권 안에는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차 살 바에는 기아차 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아차가 역시나 계속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총 시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아차를 차라리 사시라고 했는데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최근에도 거래량이랑 좋은데 얘는 조정을 안 받아요. 올라간 다음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쉬질 않네요.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강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텔룰라이드가 잘 나가나 봐요. 네. 자, SFA. 네. 자, SF 같은 경우도 오늘 최근에 갤럭시 폴드 사건으로 좀 N자형으로 밀렸다가 뭐 저점 잡고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갤럭시 폴드 문제를 그렇게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연기돼도 화웨이가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거든요. 화웨이 폴더블이. 화웨이보다 약간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맞불 작전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좀 뭐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폴더블 폰 이거 나온다고 한 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 지가 기술력은 2년 전부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인폴딩 하냐고 늦어진 거잖아요. 차라리 2달 정도 늦어지고 5월에 나올 거 2달 늦어서 7월에 나온 다음에 그냥 화웨이랑 그냥 때려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동시에 나오면은 더욱더 비교하기가 좋겠죠. 괜찮을 것 같고 이거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노트를 조금 늦추는 게 낫겠죠. 폴드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노트를 이제 애플 출시일에 맞춰갖고 내놓으면은 이번에는 애플은 5G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은 퀄컴이랑 이제 소송 뭐 취하하고 이제 합의 봐가지고 이제 뭐 위약금 물어주고 하면서 물품을 받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뭐 당장 오늘부터 조립할 거 아니잖아요. 호환성이랑 테스트 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애플은 올해는 어렵고 내년쯤에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5G 쪽으로 해서 나오면 애플이랑 미국에서 이 5G 서비스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망이 얼만큼 깔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되면은 노트는 이런 5G 쪽으로 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케팅 전략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크게 문제 없다. SFA 같은 경우도 내려왔지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거 SFA니까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것도 뭐 비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멋지게 올라왔었는데 SFA 하니까 뭐 한번 소개만 해드리고 갈게요.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때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개념 꼭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런 거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원익 IPX 같은 경우도 SFA랑 똑같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DBI텍 잠깐 밀었다 올라왔는데 DBI텍도 15,000 살짝 금요일날 이탈했다가 올라왔죠. 오늘 원익 IPS도 살짝 이탈했다 올라왔습니다. 역시 뭐 좋은 종목들은 꾸준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차라리 조정받을 때 가져가시면은 밀려도 회복되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주가 복원력이 좋은 종목이 좋은 거다고. 복원력이 중요한데 주가 복원력이 좋은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에요. 종목들 다 좋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요 종목이 한번 봐야겠죠. 메종 같은 경우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12만원 뭐 이하 전후 이렇게 주면은 원래 차트상으로는 매수자리예요. 매수자리인데 오늘 메이저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을 좀 봐야 돼요. 얘는 뭐 보유자분들 꽤 계실 텐데 혹은 관심 갖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수자리가 맞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게 보여드리면은 오늘 자 수급이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기관이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3월부터 기관이 추세적으로 녹색선 보이시죠?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는 그렇게 매수보다는 매도 쪽 약간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 쪽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는 참고를 하세요. 차트상으로는 매수가 맞아. 가격적으로도 매수가 맞고 저점에서 이 구간이 그래서 12만원 아래서는 꼬리도 이쁘게 달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여기 13만원 부근이 중요할 것 같아요. 13만원을 바로 회복을 하면은 회복해서 유지가 되고 이탈 안 한다. 그럼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13만원 회복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밀려서 막 회복 못하고 맞고 밀리면은 그거는 이건 좀 조정을 좀 길게 받을 수는 있다. 시간을 좀 걸고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거는 지금 나와야 되는 움직임은 13만원 회복이에요. 13만원 회복해갖고 여기 뭐 이탈 안 하고 바로 해서 유지만 되면은 여기서 횡보해도 괜찮아요. 유지만 되면 이탈만 안 하면은 매주는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차피 가긴 갈 거라고 봐요. 하반기가 됐던 어찌 됐던 폰탄치로제 이쪽에 또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일단은 가더라도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다른 종목들은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근데 매주온만 안 움직이면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매주온이 빠르게 다른 종목들 갈 때 같이 또 기존에도 올라와서 좋았지만 다른 종목 갈 때 같이 가고 싶으면은 13만원 회복이 빠르게 나와야 되고 유지가 중요하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주분들 참고하시고 관심 갖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가격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거래량이 최근에 썩 좋지 않고 이 수급이 썩 좋지 않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관 최근에 꾸준하게 매도 중이에요. 기관은 매수가 거의 없어요. 기관도 뭐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뭐 일부 매수한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기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 2달 사이에 기관이 53만 4천 주를 매도했다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10만 주 가까이 매도했다고요. 그 10만 주 가까운 거 중에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매도한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좋아질 수 있다. 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요거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관심 종목들 뭐 리스트는 일단 줄여놓을게요. 관심 종목들 이렇게 매수 날짜랑 해가지고 다 올라오죠. 그래서 매수 가격이랑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는데 이게 뭐 최근에는 이렇게 손실 본 종목들도 있어요. 무조건 뭐 사자마자 올라간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관심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그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뭐 날라가진 않아요. 대신 뭐 장기가 되면 조금 길어지면 1월에 올려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꽤 좋죠. 1월부터 이거를 뭐 원래는 해놨었는데 가끔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요즘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뭐 이것저것 넣어드리고는 있어요. 뭐 과거에 한 것들은 이게 고점에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 내려온 거 그대로 다시 반영을 해요. 현재 오늘 가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수익이 났다가도 꺾이면은 이렇게 낮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1월에 올려드린 거, 2월에 올려드린 거 다 괜찮았죠. 3월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눈에 차실지는 모르겠어요. 3월까지도 괜찮죠.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 이렇게 마이너스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최근에 환율 이렇게 급등하면서 시장이 밀렸다. 그러면은 내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종목 똘똘한 놈 한 두세 종목이 올라가줘서 내 계좌를 방어해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밀렸던 종목이 내려왔다가 다시 턴돼서 올라오면은 이 종목들이 본전만 다시 올라와도, 만약에 밀린 종목들이 있으면은 본전 근처까지만 와도 두세 종목이 한 20% 이상 뭐 ADTX 같은 경우 50% 났다고 이제 20% 이상 요 정도 해서 수익을 조금 보충해 놨다라고 하면은 이게 본전 부근 오는 순간 여러분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어도 플러스 종목들 큰 놈들이 한두 개는 있잖아요.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종목 이렇게 있는데 크게 두 자릿수 넘어가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걸로 손실 나는 부분을 좀 메꿔 놓으면은 손실 났던 종목이 회복이 되면은 장 밀릴 땐 전체 종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시장이 하락으로 추세가 잡힌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추세 하락이 아니라고 했죠. 단기 흔들림이라고 했죠.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요거 그 관심 종목 보는 방법은 저쪽에 공지사항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쪽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은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다. 알람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보기 위해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보시면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보는 게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